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싱글리 링크드 리스트랑은 조금 다른데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자면은 싱글리 링크드 리스트 같은 경우 그 첫 번째 노드가 리스트의 다음 노드를 가리키는 리스트의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키는 요 헤드라는 포인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있고 얘가 이렇게 쭉쭉 이어지다가 제일 마지막에는 너를 가리키게 돼 있고 그 마지막 노드에 이렇게 얘가 마지막이라는 걸 알려주는 이 테일이라는 포인터가 있었습니다. 반면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의 경우 싱글리 링크드 리스트랑 몹시 흡사하지만 각 노드마다 이전에 위치한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차이점을 보면 아까는 1방향으로만 얘가 이어졌다면은 지금은 이전 방향도 가리키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싱글리 링크드 리스트의 노드 하나를 자바스크립트로 풀어보면은 이런 모양의 객체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런 노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컨스트럭터에 밸류를 넣어주고 프레브랑 요거는 제가 잘못 추가를 시켰네요. 이거가 없어야 되죠. 여기 없고 그냥 넥스트 값만 가리키고 있는 노드가 있었는데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밸류랑 다음을 가리키는 넥스트 포인터 그리고 프리비우스를 가리키는 프레브 포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모양의 컨스트럭터를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만약에 밸류 7을 갖게 되면은 7이라는 노드가 있고 얘 next 다음 방향 그리고 이전 방향을 가리키는 포인터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를 갖고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용 노드를 갖고 링크드 리스트를 만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 여전히 링크드 리스트이기 때문에 헤드와 테일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리스트의 길이를 체크하기 위해 랭스도 우리가 보관을 하고요. 다만 유일하게 달라진 점은 우리가 사용하는 노드가 이전에 살펴봤었던 단방향 노드가 아니라 이젠 이런 모양의 양방향 노드를 사용을 하는 게 유일한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이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로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선 푸시 메서드는 리스트의 제일 뒤에 새로운 노드를 추가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싱글 링크드 리스트로 살펴볼게요. 얘 같은 경우엔 우선 추가시킬 새로운 노드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가 이미 있고 추가시킬 친구를 하나 만들어줬죠. 그리고 이 테일이 가리키는 노드가 새로 만든 노드를 가리키도록 해줘요. 그런 다음에 테일이 해당 노드가 가리키던 다음 노드를 이렇게 가리키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테일이 6을 가리키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6이 새로 만든 노드를 가리키게 해놓고 6에 있었던 거를 이렇게 다음 노드로 옮겨주는 거죠. 그러고 이런 식으로 싱글리 링크드 리스트에서는 제일 리스트의 뒤에 새로운 노드를 추가시킬 수 있었는데요.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도 사실 똑같아요. 다만 이전 노드를 가리키는 previous만 추가됐을 뿐이죠. 그래서 새로운 노드를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요 새로 만든 노드에 요 previous 있죠. 얘가 이제 이 친구를 가리키게 해주고 또 요 tail이라는 친구가 얘를 가리키도록 이렇게 연결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테일이 우리가 새로 만든 노드를 가리키게 해줘요. 그런 다음에 새로 만든 노드가 테일을 가리키도록 해주죠. 그러고 테일을 옮겨줍니다. 그러면은 푸시가 끝난 거예요. 다만 만약에 리스트에 노드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비어있는 리스트일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새로운 노드를 등록을 하게 되면 그 등록된 노드가 헤드이자 테일이 되도록 이렇게 케이스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코드로 구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를 다 구현을 해놓긴 했는데 요거를 한번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줄여서 DDL이라고 해놓을게요. DDL이라 해놓고 클래스 우선 노드를 만들어야겠죠. 노드 같은 경우에는 밸류를 받고 밸류는 밸류 그러고 얘는 넥스트랑 프리브를 다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선 만들어진 친구들은 각각 너를 가리키게 해놨었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요런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죠. 각각 프리브랑 넥스트가 너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이제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를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컨스트럭터로 얘도 일단 만들어질 때 밸류를 갖고 오는데 만들어진 밸류 같은 경우에 요걸 갖고 노드를 하나를 만들어 줍니다. 노드를 하나를 만들어 주고 얘 헤드가 이 노드를 가리키게 해주고 얘 테일도 이 노드를 가리키게 해줘요. 그리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길이도 1로 등록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기본적인 컨스트럭터가 완성됐죠. 그럼 이제 아까 살펴봤던 푸시 메소드를 구현을 할게요. 그 전에 얘가 잘 되는지 이 클래스를 꺼내서 앱에서 꺼내오는 친구가 바로 이 클래스 생성자 함수를 꺼내오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my ddl은 new w linked list 해서 숫자를 5를 넣어 볼게요. 그러고 얘를 출력을 시켜 보는데 이름 쓰기가 어려우니까 줄여서 그냥 ddl로 써놓겠습니다. 그러고 해놓으면은 네. 터미널 폰트도 오씨 키워서 보면은 이렇게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가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헤드는 요 값을 5를 담은 노드를 가리키고 있고 테일도 5를 담은 노드를 가리키고 있고 이 노드들은 넥스트랑 프리뷰 다 널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리스트에 새로운 노드를 추가시키는 푸시 메소드를 구현해 봅시다. 푸시 메소드 같은 경우에 우선 새로운 노드를 만들겠죠. 그리고 첫 번째 엣지 케이스를 말씀드렸었어요. 첫 번째 엣지 케이스가 뭐냐면은 얘가 헤드가 너를 가리키고 있을 때 리스트가 비어있는 리스트에 있던 헤드랑 테일이 둘 다 너를 가리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헤드가 널이라면은 새로 만든 친구가 결국 얘 헤드이자 얘 테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 존재하는 리스트의 제일 끝에 있는 친구를 저희가 테일로 관리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테일이라는 친구가 새로 만든 노드를 포인터로 가리키게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면은 뭔가 이렇게 리스트들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있었고 우리가 지금 새로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리스트를. 그러면 얘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 있었던 작업입니다. 그렇게 해주고 뉴노드도 테일을 가리키게 해줘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얘도 쭉 뻗어서 이전 리스트를 이렇게 연결을 하게 한 거죠. 그리고 지금 원래 마지막에 가리키던 친구가 이렇게 글씨는 안 쓸게요. 테일이 이렇게 포인터가 있었는데 이 포인터를 이제 여기로 옮겨주면은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this.tail을 이제 new 노드로 하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테일도 옮겨왔어요. 그리고 리스트의 길이가 길어졌기 때문에 길이를 길려줍니다. 그리고 this를 반환을 해줘요. 그럼 얘가 잘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여기 위해서 얘를 쓰는 것보다는 이걸로 하나를 만들어서 이걸로 출력을 시켜볼게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자체는 일단 아직 푸시를 안 했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걸 볼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숫자 3도 넣고 6도, 7도 넣고 1을 넣어 볼게요. 그리고 콘솔 로그를 찍어 보면은 콘스턴트 베리어블에 넣었다고. 아, 뉴노드가 아니라 뉴노드의 프리브. 네, 하게 되면은 이렇게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가 만들어졌는데 헤드가 가리키는 요소는 보면은 저희가 리스트를 일단 5라는 숫자를 넣어서 만들었었잖아요. 그래서 헤드는 이제 노드에 5를 담은 이 친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고 얘는 그 다음 노드로 3을 가리키고 있죠. 그러고 이렇게 또 해서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1을 담았어요. 그래서 보면은 테일은 지금 1을 담고 있죠. 그리고 테일의 넥스트는 널 값입니다. 얘는 널이고 프레브는 7을 담은 노드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뭐 보면은 5, 3, 7, 1 순서로 넣었으니까 순서가 맞죠. 그래서 잘 등록된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살펴볼 요소는 이제 팝인데 팝 메서드는 리스트에 제일 뒤에 있는 노드를 제거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싱글리 링크드 리스트로 보면은 팝을 실행한다 하면은 이 위에 빨간색으로 변한 노드를 제거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요 테일이라는 노드를 가리키고 있는 노드 있죠. 그래서 얘를 가리키는 노드는 요거잖아요. 얘를 참고할 수 있는 포인터를 등록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포인터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헤드부터 하나씩 참고를 하면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쵸? 그리고 그 테일을 아까는 이런 식으로 테일이 있었다면은 이 테일을 템프가 가리키는 여기로 가리키도록 이렇게 옮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옮겨주게 되면은 이런 모양이 되고 그리고 얘가 이전에 있었던 요 노드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냥 널을 가리키도록 이렇게 대입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면은 싱글리 링크드 리스트에서 팝 메소드를 구현할 수가 있었는데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의 경우에는 테일이 가리키고 있던 그 템프라는 거 있었잖아요. 이 마지막 노드를 가리키고 있는 요 친구. 이 친구를 찾기 위해서 헤드부터 하나씩 갈 필요가 없이 테일에 그냥 요 프리비어스 요 친구 있죠. 요거를 활용해서 바로 그 이전에 있는 노드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활용을 해서 바로 그냥 테일을 옮겨놔주고 얘가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를 끊어줍니다. 이렇게 끊어주게 되면은 이제 팝은 끝난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런 팝 메서드를 하면은 그 제거된 요소를 반환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템플을 반환하게 되면은 제거된 요소를 반환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경우에도 엣지 케이스를 좀 처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비어있는 리스트라면은 사실 팝해서 꺼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undefined를 반환을 해줘야 되고요. 또 다른 엣지 케이스로는 리스트에 노드가 하나만 있었잖아요. 마지막 지금 제거시킨 노드가 마지막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없애고 그냥 무책임하게 버릴 게 아니라 헤드랑 테일이 너를 가리키도록 이렇게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코드로 구현을 해볼게요. 이 친구는 일단 여기에 두고 아까 말씀드린 거를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자면은 우선 팝이라는 메소드를 구현을 할게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노드가 리스트의 길이가 0이다. 노드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저희는
undefined를 반환을 했었죠. 그리고 요 테일을 우리가 바나나의 템프로 기록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여기서 봤던 것처럼 제거를 시켜 놓은 요 노드를 우리가 반환받아서 뭐가 제거됐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테일이 가리키던 친구에다가 이렇게 템플을 등록을 해 놓고 테일을 한 칸 이동을 해줘서 요 템플에 반환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고, 만약에 지금 우리가 제거시킨 노드가 마지막 남아있던 리스트에 남아있던 마지막 노드라면은 지금 길이가 1일 거잖아요. 왜냐면은 리스트가 이렇게 있다면은 노드가 하나만 있었어요. 그러면 얘의 길이가 1이죠. 그렇고 우리가 얘를 이제 팝 메서드로 날려버리게 되면은 이제 헤드랑 테일이 둘 다 너를 가리키도록 해줘야 된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제거시키는 노드가 유일한 노드였다 그러면은 헤드는 너를 가리키게 해주고 테일도 너를 가리키게 해줍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아까 봤던 것처럼 테일은 이전 노드를 가리키게 해줘요. 그래서 지금 노드가 여러 개가 있었고 원래 여기에 테일이 붙어 있었죠. 그리고 각각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고 여기에 테일이 붙어 있었는데 제거를 하기 위해서 이 테일을 이제 한 칸 옮겨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요 마지막 노드를 아까 살펴봤던 이 템프라는 친구로 참고를 하고 있어요. 그쵸? 이런 상태고 여기서 그리고 테일과 연결을 끊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이고 그냥 아이패드를 쓸 걸 그랬나 싶기도 한데 얘가 원래 테일이었잖아요. 이 테일을 요로 옮겼죠. 그러고 이 테일이 가리키고 있던 친구가 얘가 아니라 이제 너를 가리키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 작업을 여기서 실행을 시킨 거예요. 그러고 버림받았던 그 원래 테일이었던 디태치된 친구 있잖아요. 요거를 우리가 아까 템프로 가리키고 있다 했었죠. 그래서 템프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전 노드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 연결마저 끊어버립니다. 그렇게 하면은 완전 디태치가 되는 거죠. 그러고 길이를 하나를 줄여주고 제거시킨 노드를 반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코드로 살펴보면은 DDL에 팝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로 팝되는 게 1이겠죠.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은 반환된 친구가 1이 팝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트에는 이제 1이 팝됐으니까 5, 3, 7 순서대로 있어야 되는데 헤드가 5고 얘는 다음 요소를 3에 가리키고 있죠. 그리고 테일도 7이고 얘는 이전 노드로 3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잘 등록된 걸 볼 수 있고 팝을 3번 더 해보면은 이렇게 리스트는 5, 3, 7, 1 순서대로 됐는데 팝은 이제 그 반대 순으로 뽑아내니까 1, 7, 3이 뽑혀나고 마지막으로 리스트에 남아있는 거는 요 5라는 노드를 담은 길이 1의 리스트만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현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살펴볼 친구는 unshift인데 unshift는 새로운 노드를 리스트의 제일 앞부분에 연결해주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얘는 바로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우선 추가시킨 노드를 이렇게 앞에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아직 연결이 안 돼 있죠. 이 상태에서 새로 만든 노드가 이 헤드를 가리키게 해주고 헤드는 새로 만든 노드를 가리키게 해줘요. 그러고 이제 제일 앞에 있는 요소는 더 이상 얘가 아니고 새로 만든 노드가 되겠죠. 그래서 이 헤드 포인터를 원래 1에 있었다면은 1에서 새로 만든 노드로 이렇게 옮겨줍니다. 그러면은 구현이 끝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도 몇 가지 에지 케이스가 있는데 만약에 리스트가 텅 비어 있다면은
새로 추가시키는 노드가 얘의 헤드이자 테일이 되도록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구현을 해볼게요. 언시프트였었죠. 언시프트도 값을 받아오는데 우선 새로운 노드를 만듭니다. 이렇게 새로운 노드를 만들어주고 길이가 없는 비어있는 리스트였다면은 이 헤드도 새로 만든 노드를 가리키게 해주고 테일도 새로 만든 노드를 가리키게 해줘요. 그리고 길이가 0이 아니었다면은 새로 만든 노드가 이제 헤드를 가리키게 해주고 그리고 헤드는 새로 만든 노드를 가리키게 해줍니다. 그러고 헤드가 새로 만든 노드로 이동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순서대로 살펴보면은 이렇게 줄이면은 여기 새로 만든 노드 있죠. 새로 만든 노드의 포인터가 이 헤드라는 친구를 가리키게 해줘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리키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있는 이 헤드가 프레브 값이 새로 만든 노드를 가리키게 합니다. 그게 여기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헤드라는 포인터를 이 새로 만든 노드로 이동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구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구현을 해놓고 리스트를 추가시켰으니까 길이를 하나로 올릴게요. 그러고 바로 반환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얘가 잘 동작하는지 살펴보면은 잠시만요. 피그마를 좀 치워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펴보면은 얘를 전체 화면으로 할 게 아니네. 이렇게 해놓고 볼게요. 그러고 다른 친구들은 다 지우고 지금 리스트를 출력시켜 보면은 리스트에 5만 담겨 있잖아요. 그리고 5가 헤드인데 언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의 제일 앞에다가 값을 넣는다 했었죠. 그래서 DLL로 했구나. 언시프트를 해서 숫자 3을 넣게 되면은 헤드가 3이 되고 그 다음이 5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 언시프트를 해서 1을 넣게 되면은 헤드가 1이고 그 노드가 3을 가리키고 있고 테일은 5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해당 리스트의 제일 앞에다가 값을 잘 추가시킨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살펴볼 친구는 시프트인데 시프트는 리스트의 제일 앞에 있었던 리스트를 노드를 제거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아까 언시프트는 제일 앞에다가 노드 추가시켰다면 그 반대되는 작업이죠. 그리고 얘도 엣지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비어있는 리스트인 경우에요. 이 경우에는 제거할 노드가 없기 때문에 바로 undefined를 반환을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엣지 케이스는 리스트에 노드가 하나만 있을 경우에요. 이렇게 하나만 있게 되면은 얘를 제거하게 되면은 헤드랑 테일이 덩그러니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버리는 게 아니라 얘네가 제거를 시켜놓고 헤드랑 테일이 너를 가리키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모든 엣지 케이스 처리가 끝나면은 이제 리스트를 쉬프트를 시켜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시키는지 한번 봐볼게요. 가장 먼저 저희가 제거시켜야 될 노드가 요 숫자 1을 담은 이 노드잖아요. 그래서 얘를 제거시키기 위해 그리고 제거시킨 거는 항상 반환을 해주는 게 좋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기록할 템프라는 포인터를 하나를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헤드가 얘가 아니라 그 다음 요소를 가리키도록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요 둘 연결을 끊어버리면 되는 건데 그거를 이미지로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시프트를 하기 위해서 가장 앞에 있는 노드를 기록하는 템프라는 포인터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헤드가
원래 있던 거에 그 다음 노드를 가리키게 합니다. 이렇게 헤드를 이동을 시켜줘요. 그러고 헤드가 참고하고 있던 친구와의 연결을 끊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친구가 헤드를 가리키는 연결도 끊어버리게 되면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디태치가. 그래서 요거를 코드로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코드로 구현을 하면은 이거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같이 보면서 하려면 이게 좋겠네요. 네, 시프트 메소드죠. 시프트 메소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템플을 등록을 시키는 거였어요. 근데 그 전에 엣지 케이스를 먼저 처리해야 된다 했었죠. 만약에 아무 비어있는 리스트다 그러면은 undefined를 반환을 해줍니다. undefined를 반환을 해주고 만약에 지금 제거시키는 노드가 리스트의 유일한 노드였다 그러면은 헤드가 널 가리키게 하고 테일도 너를 가리키게 해줍니다. 그렇게 엣지 케이스 두 개가 처리가 됐죠. 그럼 이제 구현을 하게 되는데 세 번째로 요렇게 리스트가 있으면 제일 먼저 뭘 해줘야 된댔죠? 이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하나를 만들어줘야 됐어요. 그래서 템프는 헤드를 가리키게 합니다. 요 헤드를 가리키게 해주고 여기서 else 문으로 넣을게요. 헤드를 가리키게 해주고 얘를 리턴해야 되니까 요 앞에다가 꺼내 놓을게요. 그렇게 해놓고 원래 있던 헤드의 위치를 한 칸 옮겨줍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친구를 여기로 옮겨주는 작업을 했죠. 그런 다음에는 priv가 너를 가리키게 해요. 이렇게 하면은 요게 되는 거겠죠. 헤드가 가리키는 priv가 널이 되었으니까. 그런 다음에 이렇게 템프의 넥스트도 너를 가리키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하고 리스트의 길이가 이제 하나를 뺐으니까 줄여주고 제거된 노드를 이렇게 반환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잘 구현됐는지 살펴보면은 우선 지금 135를 담은 링크드 리스트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시프트를 하나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135에서 1이 사라지고 3이랑 5랑 남은 걸 볼 수 있죠. 앞에 있는 친구가 사라졌습니다. 한 번 더 하면은 이제 5만 남은 걸 볼 수 있어요. 앞에 두 개가 사라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살펴볼 친구는 get인데 get은 인덱스에 해당하는 노드를 반환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얘도 엣지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비어있는 리스트라면은 반환을 할 수 있는 노드가 없잖아요. 그래서 undefined를 반환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덱스를 접근해서 줘야 한다면은 이 순서대로 1부터 이터레이션을 돌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인덱스의 노드까지 도달을 해야 되는데요. 보면은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는 다음 노드를 가리키는 넥스트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전 노드를 가리키는 프리비어스 값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이 앞에서부터 조회를 하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은 뒤에서부터 조회를 하는 게 빠를까요? 요거는 이런 케이스를 살펴봅시다. 리스트가 엄청 길어요. 그래서 1부터 100까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37번째 위치하는 노드를 찾고 싶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길이가 1부터 100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37은 반으로 나눴을 때 전반부에 있죠. 그러면은 요 1부터 순환을 해서 찾는 게 훨씬 빠를 거란 말이에요. 뒤에서 37까지 찾는 것보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앞에서 찾는 게 효율적이고, 만약에 83번째에 위치한 노드를 찾고 싶어요. 그럼 얘도 반으로 나눴을 때 여기서 찾는 것보다는 여기서 찾는 게 훨씬 빠르게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하면서 구현을 해볼게요. 그래서 우선 get 메서드를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get 메서드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노드의 인덱스를 받아오는데, 아까 봤듯이 만약에 인덱스가 0보다 작은 건 불가능하겠죠. 왜냐면은 리스트의 길이가 정해져 있는데 0보다 작다면, 이거 물어보셨군요. 값 자체는 조건이 없습니다. 값 자체는 조건이 없는데, 저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게 value로 찾는 게 아니라 인덱스로 찾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전제는 노드가, 이 숫자는 아무거나 될 수 있어요. 근데 길이가 지금 100개 이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인덱스에 뭐 27에 인덱스 27에 접근을 하고 싶다. 그러면 길이는 1부터 뭐 숫자는 아무렇게나 될 수 있긴 한데, 지금 길이가 리스트의 길이가 100이에요. 100이라면은 인덱스 위치 27은 한 여기 어딘가에 존재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조회하는 게 훨씬 빠를 거고, 만약에 83번째 인덱스에 위치한 값을 찾고 싶다 하면은 뒤에서부터 찾는 게 훨씬 빠르겠죠. 그래서 제가 이 노드를 이렇게 써갖고 아마 잘못된 예시인 것 같긴 한데, 이거를 노드가 아니라 거기에 인덱스로 글씨를 어떻게 해야 쓸 수 있는, 인덱스로 찾는 거라는 거를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못된 이미지 샘플 죄송합니다. 그거 고려를 해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인덱스가 지금 1부터 100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마이너스 27이라는 인덱스를 조회를 하래요. 이거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 케이스를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또 이 리스트의 길이보다 훨씬 길게 뭐 273이라는 인덱스에 위치한 노드를 찾으래요. 그것도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랑 인덱스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인덱스가 리스트의 길이보다 길다면은 이거는 불가능하다 해서 undefined를 반환을 해줍니다. 그러고 조회를 해야 되는데요.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그 순회를 돌아야 되는데, 지금 위치한 우리가 이 순회를 돌고 있는 포인터가 필요하겠죠. 그거를 cur로 둘게요. cur라는 친구를 둬서 우선 제일 앞에 헤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순회를 돌면 되는데, 아까 말했던 게 만약에 인덱스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인덱스가 총 길이의 반을 나눈 것보다 작다면은 이런 케이스겠죠. 총 길이의 반보다 작다면은 루프를 앞에서부터 돌리면서 찾아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이 요 길이의 반보다 크다면은 반대로 뒤에서부터 도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는 테일을 쓸 수 없으니까 테일을 써야겠죠. 뒤에서부터 시작하니까. 헤드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테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작업하는 노드가 여기를 가리키게 했었다면은 이제 뒤에서부터 찾아야 되는 경우에는
얘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찾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cur이라는 친구를 let으로 구현을 해놓고 우선은 헤드를 가리키게 해놨다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얘가 총 길이의 반보다 뒤에 있네 싶으면은 이제 테일을 가리키게 해서 뒤에서부터 하나씩 찾아 나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cur는 테일을 가리키게 해놓고 총 길이 마이너스 1의 인덱스만큼 루프를 도는데 살짝만 키울게요. 순차 돌 때마다 i를 마이너스를 해서 하나씩 왼쪽에 있는 값을 찾도록 이렇게 구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cur은 하나씩 앞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previous를 하도록 해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 있어야 되네요. 우리가 찾은 노드를 반환을 하게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구현을 하면 되는데 어디 잘 됐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언시프트랑 시프트는 뭐 순서를 좀 뒤바꾸니까 헷갈리니까 DDL에 푸시 메소드를 써서 3, 5, 7, 1, 2, 6, 9 이런 식으로 푸시를 해서 총 길이 7개인 노드를 만들었어요. 리스트를 넣고 인덱스를 살펴보면은 0 맞나? 0부터 시작하던가? DDL에 get 0 하면은 그쵸 0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얘가 1일 거고 2, 3, 4, 5, 6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덱스 네 번째 위치한 친구를 조회를 해보면은 1 노드를 반환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인덱스의 2에 위치한 친구를 조회한다면은 값이 1을 담은 친구를 찾는 걸 볼 수 있고 인덱스의 5에 위치한 노드를 찾는다면은 이렇게 6을 반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 구현이 가능하죠. 그러면은 다음 셋을 한번 살펴볼게요. 셋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의 인덱스에 해당하는 노드를 찾아서 그 노드의 값을 수정해서 반환하는 작업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들어보면은 셋은 get이랑 상당히 비슷하게 동작을 해요. 왜냐면은 해당 인덱스에 해당하는 노드를 찾아와야 한다는 점이 되게 동일한데요. 이 기능은 이미 우리가 get으로 구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get을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을 해봅시다. 그래서 set은 가장 먼저 get을 활용해서 우리가 변경할 노드를 찾아요. 그런 다음에 찾아온 노드를 이렇게 템프라는 변수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전달받은 요 값으로 수정을 하게 되면은 요 노드가 바뀌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게 금방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et을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가장 먼저 set은 인덱스랑 value를 받아오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선택한 인덱스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구현했던 그 get이라는 메소드를 활용한다 했어요. 그래서 인덱스를 하게 되면은 아까 구현해 놓은 이 친구 때문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노드까지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get 메소드에서 그 찾은 노드를 반환했잖아요. 그럼 그 반환한 노드를 템프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담아둬요. 변수에다가. 그리고 이렇게 담아둔 친구가 결국 요 노드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노드의 값을 우리가 입력하고자 하는 요 값으로 설정을 하면은 결국 얘가 바뀌게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값이 잘 바뀌었으니까 true를 반환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고려해야 될 케이스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얘가 undefined를 반환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이 템프라는 친구가 undefined인지 아닌지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undefined가 아니라 제대로 된 노드를 반환했을 경우에만 값을 수정을 해서 true를 반환하게 해주고, undefined가 반환됐다면은 요 if문에서 캐치가 안 될 거 아니에요. if문에서 안 잡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이유가 됐든 뭐 처리할 수 없는 로직이다 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잘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앱으로 가서 DDL에 set을 하는데 다섯 번째 인덱스에 있는 친구가 6이죠. 그러면은 값을 785로 바꿔볼게요. 그러고 마침 get으로 해놨네요. 그러고 얘가 잘 수정이 됐다면은 ddl.get을 하면은 785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은 네, 785로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set 메서드를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고 다음에 살펴볼 친구는 insert라는 친구입니다. insert는 리스트의 인덱스에 해당하는 위치에 새로운 노드를 추가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얘도 뭐 get을 잘 활용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까 set이랑은 살짝 다르게 활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엣지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노드를 리스트의 제일 앞에다가 추가시키는 경우에는 보면은 이거 우리가 이전에 구현해 놓은 작업이에요. 리스트의 제일 앞에 추가시키는 걸 우리가 unshift 메소드로 구현을 했었죠. 그래서 만약에 제공된 인덱스가 0이다 그러면은 unshift를 그냥 활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리스트의 제일 뒤에다가 추가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push 메소드를 구현을 해놨었죠. 그래서 이것도 리스트가 만약에 길이랑 똑같다 그러면 push 메소드를 사용을 해버리면 돼요. 이렇게 일단 두 가지 케이스는 처리가 끝났죠. 그러고 만약에 추가시킨 노드의 인덱스의 길이가 이제 마이너스거나 뭐 인덱스보다 그 리스트의 길이보다 긴 경우에는 이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false를 반환해야 되고, 만약에 리스트에 노드가 하나도 없었다면은 이 경우에는 이제 헤드랑 테일이 그 노드를 가리키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에서 인서트를 어떻게 구현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링크드 리스트에 이렇게 insert 메서드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제공한 게 이제 인덱스 값, 그리고 두 번째로 추가할 노드 밸류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얘가 0이고 얘가 1이고 얘가 2고 얘가 3이잖아요. 인덱스 값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새로 추가시키고 싶은 노드를 요 사이에 비집고 껴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새로운 2가 되고 얘는 3이 되고 얘는 4가 되도록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추가가 되는 경우에는 추가된 노드의 앞에 위치한 노드, 이 친구랑 그 뒤에 위치한 노드에 포인터를 이렇게 담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담아둬 놓고 추가시킨 노드에 이제 이전 노드가 추가시킨 노드를 가리키게 해주고, 또 우리 새롭게 만든 노드가 얘를 가리키게 해줘요. 그 뒤에 오는 노드를 이렇게 구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추가시킨 노드가 요 prev라는 이름을 사용을 해서 이전 노드를 참고하게 해놓고, after가 새로 만든 노드를 가리키게 함으로써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작업을 코드로 한번 구현을 해보면은 우선 여러가지 케이스가 있었죠. insert는 우선 인덱스랑 밸류를 받아오는데, 첫 번째로 만약에 인덱스가 out of range다 그러면은 그냥 이거 insert 작업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활용을 할게요. 이렇게. 그런데 이 경우에는 insert는 그 값을 반환을 하기보다는 추가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을 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return undefined가 아니라 false를
리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해야 될 엣지 케이스는 뭐였죠? 네,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노드의 인덱스 값이 그 리스트의 제일 뒤다, 마지막이다, 그러면은 구현해놨던 푸시 메소드를 활용을 하면 됐었죠. 그래서 전달받은 인덱스가 길이랑 똑같다면은 푸시 메소드를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반대로 인덱스가 0이다 그러면은 언시프트로 구현해 놓은 메소드를 그대로 실행시키면 됩니다. 그렇게 케이스 처리가 끝났고 이제 인서트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인서트를 하기 위해서 우선 새로운 노드를 가장 먼저 만들어 줘야 돼요. new 노드는 new 노드 그리고 value 이렇게 해서 새로운 노드를 만들어 줬죠. 그러고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추가시킬 노드에 이전 노드랑 그 다음 노드에 prev랑 after라는 포인터를 달아주자 했잖아요. 그래서 prev는 우리가 지금 인덱스 2로 찾게 되면은 얘가 0이고 1이고 2죠. 얘가 2잖아요. 그래서 prev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 마이너스 1에 위치하겠죠. 그래서 this dot get 인덱스 마이너스 1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싫다면은 after가 this.get 인덱스로 해놓고 prev는 after의 prev다 이렇게 해도 돼요. 왜냐면은 after라는 친구가 previous 값으로 가리키는 게 결국 요 앞노드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요거는 뭔가 괜히 머리를 두 번 쓰는 느낌이 들어서 약올라서 그냥 get의 index 마이너스 1로 이 previous 값을 찾고 after는 prev의 다음 노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상태에서 이제 해야 될 게 요 prev라는 친구가 새로 만든 노드를 가리키게 해주고 새로 만든 노드는 뭐 다시 얘를 가리키게 해줘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구현을 하면은 prev.next는 우리가 새로 만든 노드예요. 그리고 새로 만든 노드의 prev는 요 친구겠죠. 그래서 이 두 줄의 코드로 요 연결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얘랑 참조를 하게 해주고 얘도 얘를 다시 참조를 하게 해줘야겠죠. 이거를 위해서 new 노드의 next 포인터가 after를 가리키게 해놓고 after의 previous 포인트가 new 노드를 가리키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요 연결이 완성이 되게 되죠. 그래서 리스트가 길어졌으니까 노드가 하나 길어졌으니까 랭트를 추가시키고 잘 저장이 됐다 하기 위해서 true 값을 반환을 합니다. 오. 그렇네요. 마이너스 1을 해야 되네요. 좋은 포인트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놓고 이제 코드를 구현을 해보면은 코드 구현을 했으니까 실행을 해보면은 앱에다가 W linked list인데 왜 DDL로 했는지 모르겠네요. DLL 그러고 어디다 추가시킬까요? 인덱스 0 인덱스 0에다가 한번 먼저 추가를 시켜볼게요. insert 인덱스 0에다가 385만 4천 뭐 이렇게 추가를 시켜놓고 리스트를 출력을 시켜보면은 헤드에 등록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ddl 점 dl 점 length에다가 네, 추가를 시키게 되면은 얘도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리스트의 제일 뒤에다가 값이 추가가 된 걸 볼 수 있고, 인덱스 1에다가 추가를 시키게 되면은 지금 인덱스 1은 3이에요. 근데 헤드를 요거를 지울게요. 인덱스 1은 3이었는데 지금 여기에 인덱스 1에다가 234 값을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추가시켰으니까 제거도 시켜야겠죠. 리무브는 리스트 인덱스에 해당하는 위치의 노드를 제거하는 작업인데, 이것도 보면은 몇 가지 엣지 케이스가 있어요. 그리고 몇 가지 편리한 이미 구현한 거를 활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인서트랑 마찬가지로 제일 앞에 있는 노드를 제거시키는 경우에 요거는 우리가 이전에 구현했었던 shift랑 같아요. 그래서 제거시킨 노드의 인덱스가 0이라면 shift를 활용을 할 수 있고요. 똑같이 리스트의 제일 마지막 노드를 제거시키는 경우에는 아까 구현했던 팝이랑 똑같죠. 그래서 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거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면은, 만약에 우리가 요 인덱스 2에 위치한 노드를 제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선 제거할 노드의 이전 노드, 얘가 원래는 4를 가리키고 있었잖아요. 얘를 가리키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가리키던 걸 끊어주고 이 4가 가리키던 요 노드를 가리키게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똑같이 이전에는 얘를 가리키고 있던 포인터를 끊고 4가 가리키고 있던 이전 노드를 가리키게 해요. 그런 다음에 요 노드의 포인터들이 각각 너를 가리키게 해버리면은 완전 연결이 끊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무브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인서트랑 똑같은 엣지 케이스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를 그대로 뺏겨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인덱스에 벗어난 친구를 반환하면은 false를 해주고, 인덱스가 길이보다 그 리스트의 제일 마지막 노드를 가리키고 있다면은 팝을 활용을 해주고, 첫 번째라면은 shift를 활용을 하게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고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요 반환시킬 노드 있잖아요. 얘를 포인터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 친구를 제거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템프라는 포인터로 등록을 해둘게요. 그거를 위해서는 조금만 줄이도록 할게요. 지금 작업 중인 우리가 찾은 노드가 템프가 되겠죠. 이렇게 그게 이렇게 빨갛게 칠해진 노드입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 템프의 프레브 요 3 있죠. 이 노드가 원래는 4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얘의 다음 노드를 가리키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 이전 노드가 가리키는 넥스트 포인터가 지금 이 노드가 가리키는 요 다음 얘를 가리키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템프의 넥스트를 가리키게 해줘요. 그리고 반대로 얘가 가리키던 거를 얘가 가리키는 이전 노드를 가리키게 해줘야 되죠. 그래서 템프의 넥스트 요 7번 노드가 가리키고 있는 이전 노드가 더 이상 4가 아니라 3을 가리키도록 이렇게 연결을 끊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템프도 연결을 끊어줘야겠죠. 프레브는 너를 가리키게 하고 넥스트도 너를 가리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길이가 줄였으니까 하나 해주고 반환된 노드를 이렇게 반환을 해줍니다. 제거된 노드를. 그렇게 해서 코드를 실행을 시켜보면은 지금 DDL에 DLL remove를 사용을 하는데 1번 인덱스에 234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제거를 시켜보면은 234가 제거됐고,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가 우선 헤드가 5가 맞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가리키는 노드가 원래 요 사이에 234가 있었는데 234가 사라지고 요 3을 가리키도록 이렇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일은 지금 38,543인데 요 친구도 지워볼게요. 그러면은 38,534도 제거가 되고, 가장 뒤에 있는 노드가 얘가 아니라 우리가 가장 마지막에 넣어줬던 요 9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를 구현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들을 한번 다 구현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해가 좀 어렵거나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그 슬라이드랑 코드를 올려드릴 테니까 코드를 보고 같이 작성을 하면서 한번 연습해 보시면은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